안녕하십니까. 위직 스튜디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관우입니다. 그리고 컴투스의 치프 메타버스 오피서로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을 저니 투 더 메타버스로 지었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지금 과정에 있고 그 과정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직 스튜디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직 스튜디오는 그 비주얼 에펙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컨텐츠를 만드는데 환경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와 맞닿아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3D로 된 가상 공간에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까지 작업했던 비주얼 이펙트 관련된 쇼를 잠깐 보시고 다음 설명 좀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그 메타버스를 공간의 개념으로 많이들 이해하십니다.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쉽고 보편적인 메타버스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 좀 더 깊숙한 본질적인 어떤 것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그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런 시점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 시작된 이후로 저 인간의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 디지털 안으로 들어왔죠. 이제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은행을 가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됐고요. 쇼핑몰에 가지도 않고도 물건을 사고 주문을 하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또 음식 같은 경우에도 식당에 가지 않아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이처럼 많은 것들이 이 디지털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결국 어느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도 그런 맥락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보다 디지털에서 사는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어떤 시점이 올 것 같아요. 이 시점이 바로 메타버스가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인생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타버스로 가고 있는 중이죠. 저희의 일터나 혹은 친구들, 그다음에 저희의 여가 생활 놀이들, 그다음에 나의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뭐 쇼핑이나 커머스, 그다음에 저희 자산까지도 디지털로 점점점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장이 메타버스로 옮겨오고 있죠. 저희가 특히나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오고 굳이 물리적인 이런 오피스에 모여 있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그 최근에 이제 그런 게더타운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회사들이 집에서 어떤 소통을 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직방이란 그 플랫폼 회사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 중개하는 회사죠.
그 회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을 하는 회사인데 부동산을 아예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그 직원들이 재택근무하면서 같이 쓸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개발을 했죠. 메타폴리스라는 플랫폼인데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저기로 출근을 하고 저기서 얼굴을 보고 회의도 하고 일을 하는 이런 일종의 메타버스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떨까요? 자기와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물리적인 세상에서 만나는 것보다 이런 그 가상 공간 안에서 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트위터나 레딧 같은 경우에 자기의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유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BTS의 아미만 보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고 그들이 뭐 온라인에서 만났지만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더라도 서로 뭐 1초 만에 친해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또 만나지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도 점점 다 디지털 환경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놀이는 어떨까요? 엔터테인먼트. 사실은 그 외적에 보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인데 물리적인 환경에서 농구와 축구를 하는 아이들보다 포트나이트를 하는 아이들이 더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놀이 문화도 이런 물리적인 환경에서 이런 디지털 환경으로 넘어오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이제 페이커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그 e스포츠 스타죠. 그 페이커는 그 뭐 작년 연봉이 50억 이상 될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대호 선수 되게 그 야구에서 되게 그 탑 플레이어인데 이대호가 25억 정도를 받고 있다고. 그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굉장히 큰 그 e스포츠가 굉장히 그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이덴티티는 어떨까요? 소셜 미디어 안에서 나의 아이덴티티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에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내가 찍는 이 셀카의 필터가 내가 화장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필에 있는 나의 스토리, 이게 결국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죠. 오른쪽에 보시면 릴 미켈라라는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죠. 미국의 스타트업 브로드란 데서 이제 그 만들었죠. 가상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아이덴티티를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브라질과 스페인 혼혈이고 LA 거주하고 뮤지션이고 이 릴 미켈라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갤럭시나 샤넬, 지방시 같은 명품 브랜드들과 같이 어떤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아이덴티티를 그 온라인 공간 안에서 확장해 나가는. 그게 사실은 재미있는 현상이죠. 개인과 실제 물리적인 사람과 가상의 아이덴티티가 같이 공존하는 이런 세상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산들은 어떨까요? 자산. 요즘에 또 블록체인이 굉장히 핫한 이슈이긴 합니다. 재화라는 우리가 뭐 물건이라는 거, 어떤 가치의 밸류 자체가 사실은 이게 어떤 희소성이 보장이 된다면 그게 가치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디지털 환경 안에서 만들어진 많은 이런 디지털 에셋들, 뭐 이미지나 뭐 디지털 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진품인지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이걸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된 거에 어떤 것이 진품인지를 밝혀낼 수 있는 기술 기반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진품이다라는 걸, 이게 유일하다라는 거를 기술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술 환경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그 디지털 아트나 디지털 재화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것이 사실은 사고 팔리고 이런 새로운 어떤 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또 상황입니다. 메타버스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 시스템, 결국은 이런 블록체인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경제 시스템이 뒷받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최근에 나온 이런 그 블록체인 관련된 이런 기술이나 산업들이 이런 토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20년, 뭐 20년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합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이런 그 메타버스 세상으로 이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때 되면 디지털 환경이 디지털 삶이 이런 피지컬 삶보다 중요해지는 어떤 시점이 되겠죠. 과거에 우리 삶의 비중이 99%가 이제 물리적인 환경이었어요. 근데 TV가 딱 나왔습니다. TV가 나오면서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이 85%로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스크린에 고정돼 있고 거기에 나오는 그 세상 안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사는 세상이 됐죠. 그러다가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컴퓨터가 나오면서 우리의 물리적인 삶이 70%로 줄어들었어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50%로 줄어들었습니다. 뭐 저만 해도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스크린을 고정시키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일도 이걸로 많이 하고 있지만 여가 시간도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좋은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시간을 유튜브를 보면서 또 생활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삶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지금 다들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삶의 90% 이상이 디지털 환경으로 넘어오는 그 시점, 삶이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궁극적인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정한 중간쯤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그 스마트 글래스 형태의 어떤 디바이스가 나오면 내가 잠에서 눈을 뜨는 시점부터 바로 디지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으로 바라보는 시점보다도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이 환경 안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도시에 뭐 무인도의 사람들을 모아놨다고 이게 도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사회, 문화, 경제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환경들을 조성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메타버스는 인터페이스 형태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공간이 되죠. 지금 현재 VR이나 뭐 XR, AR 같은 경우에도 인터페이스가 공간으로 확장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도 여기 이 공간이 사실은 가상으로 만들어진 메타버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장이 아니라 이런 가상 공간 안에서 또 강연도 할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 세상이 지금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의 퀄리티와 맞닿아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또 환경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인터페이스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거기에 그 무한의 레이어들이 존재할 것이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런 시각적으로 세련된 형태의 그런 데이터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이제까지 사람이 데이터를 만드는 데 일을 했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일들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들 다 클라우드에 이제 데이터화돼서 올라가 있고, 근데 앞으로는 데이터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시대가 된다. 그 자율주행을 위해서 자동차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클라우드에 올리고 그거를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결국은 자동차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시대가 된 거죠. 메타버스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술적 인프라가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어느 한 기술 하나만 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메타버스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될 거고요. 결국은 이런 클라우드 관련해서 이제 엣지 컴퓨팅,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지금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컴퓨팅 파워를 모바일 디바이스로 많이 지금 현재는 쓰고 있죠. 거기에 많은 그 모바일이 갖고 있는 이런 퍼포먼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단에서 이런 프로세싱을 다 끝낸 다음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또
와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해상도 고퀄리티의 어떤 그 VR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지금은 5G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6G 시대가 오면 본격적인 이런 그 메타버스가 구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죠. 디바이스도 지금 현재 모바일 디바이스가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이 모바일 디바이스 형태도 이런 웨어러블 형태, 그 HMD나 혹은 스마트 글래스 형태로 바뀔 것이라 보고 있고 계속 이제 기하급수 쪽으로 발전되는 걸 좀 보고 있죠. 마찬가지로 컴퓨팅 파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죠. 지금 클라우드 단에서 많은 그 프로세싱을 거친 다음에 그 데이터 가공이 돼서 저희한테 오고 저희가 또 뭐 그 인풋을 또 줘야 되니까 그 인풋 데이터를 또 가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도 같이 올라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센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센서도 결국은 그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인터페이스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보드나 마우스 혹은 손가락 터치로 이런 인풋을 줬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행위들, 언어, 말의 뉘앙스, 나의 표정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 있는 인풋 데이터가 될 거예요. 저희 손짓 하나도 거기에 관련된 많은 이런 그 센서들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햅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가상 공간에서 물건을 터치할 때 이런 터치할 때의 질감들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에도 그 이런 비주얼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 그 사물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휴먼 언더스탠딩이나 그 오브젝트 언더스탠딩, 스페이스 언더스탠딩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스마트폰의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그 들어온 이제 비주얼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해석을 해서 이런 의미 있는 데이터로 뽑아내는 이런 기술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표정을 보고 얘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지, 기분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메타버스 상에서 나를 이해하는 어떤 큰 기술적 도구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되게 중요하죠. 아까 기본적으로 사회, 문화,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받쳐주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일종의 서비스를 받는 어떤 하나의 서비스 도구냐 아니면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세상이냐를 판가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블록체인이 앞으로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주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미 우리는 유니버스의 세계관을 메타버스의 세계관으로 진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기술이 어떻게 사회, 문화, 경제를 바꿔왔는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차와 자동차, 마차의 세계관과 자동차의 세계관이 따로 존재했어요. 마차에서 자동차로 간 거는 기술적으로 보면 내연기관을 썼다라는 것밖에 없죠. 그걸 구동하기 위한 연료가 화석 연료를 사용했다라는 것 외에는 그럼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마차의 세계관에서는 내가 생활 반경이 30km 이내였다고 해요. 30km 이상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활하고 살아갔어야 됐어요. 근데 자동차가 나오면서 단순히 구동의 방식이 틀려진 것뿐인데 되게 많은 것들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자동차가 나오면서 내가 그 농촌에서 도시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도시의 공장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일종의 대형 쇼핑몰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도심이 아니라 교외의 한적한 곳에
되게 큰 부지에 이런 것들이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생겨났던 또 하나의 그 비즈니스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성 도시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이런 것처럼 하나의 기술이 앞으로 사회문화 경제를 어떻게 바꿀지 메타버스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될 텐데 철학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컴투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 모바일 그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전통적으로 이런 MMORPG의 게임들을 만들어 왔어요. MMORPG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타버스를 예전부터 구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삶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는 이미 메타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접속자들이 이 안에서 인터랙션을 하는 이런 기술적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컴투버스는 서비스를 어떤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사실은 이 컴투버스란 가상 공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영위해 보자.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의 삶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걸 한번 구현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그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그 버추얼 오피스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사무실이에요. 일이죠. 그래서 한 9시간, 미니멈 9시간은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처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하자. 그래서 버추얼 오피스를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정말 물리적으로 9시간을 이 메타버스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걸 베이스로 해서 커머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커뮤니티까지 확장을 할 생각입니다. 기존의 다른 플랫폼들과 좀 틀린 게 저희는 그 경제 활동 인구를 이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가상 오피스 개념의 그 업무 환경을 지원을 하고, 그들이 이 안에서 일하다가 여가 활동을 하거나 혹은 쇼핑도 할 수 있고 혹은 이 안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정말 이 안에서 생활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인구가 여기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컴투스 그룹 전체 한 2,5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0명이 이 플랫폼이 그 시작이 되면서 바로 입주를 할 거고요. 그래서 많은 물론 저희 회사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파트가 재택근무를 합니다만, 가능하면 이 가상 오피스 내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 환경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실 사업적 파트너가 필요해요. 여기가 일종의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를 만드는 거면 이 도시를 같이 구성해 나갈 경제적인 주체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금융 쪽 파트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쇼핑,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쪽, 이런 쪽이 파트너들 지금 사실은 많이 만나고 이쪽으로 같이 컴투버스 안으로 입주를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경제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코인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코인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뭐 재화를 구매하거나 혹은 뭐 이런 경제적인 시스템도 같이
구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각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파트너사들과 같이 논의 중입니다. 결국은 모든 활동이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시작이 이제 그 일터 가상 오피스 개념으로 가지만 메타버스가 이제 활성화되고 정말 구동이 되면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많이 소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컴투스나 위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텐츠 쪽에 많은 그 밸류 체인을 구축해 놨고 그 게임 컨텐츠와 그다음 영상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안에서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많은 그런 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컨텐츠가 메타버스 궁극적인 메타버스 세상에 오면 또 가장 중요한 그 토대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사회, 문화, 경제가 같이 공존하는 일종의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나의 경험들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디지털 안에서도 시밀리스하게 경험 그 단절 없이 경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메타버스로 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고 그런 방향으로 메타버스를 좀 완성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